매일 아침 우리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마주합니다. 총선 예측, 대선 후보 지지율,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이 숫자들은 마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여론조사들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라고 외치는 이들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론조사의 겉과 속을 파헤치고 여러분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숫자가 주는 객관성과 과학적인 방법론에 쉽게 매료되곤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메시지는 개인의 판단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짜며, 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룹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나침반처럼 여겨지는 여론조사. 우리는 왜 이 숫자에 이토록 집중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기에 맞춰가려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단지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소수자로 남고 싶지 않은 인간 본연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정말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지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여론조사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표본 추출의 함정입니다. 전화 면접 시 젊은 층이나 특정 계층이 제외되거나 온라인 조사의 경우 특정 집단만 과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떨어뜨려 통계적 오류를 유발하죠. 둘째, 질문의 편향성입니다. 질문 하나가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인상에 찬성하십니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는 전혀 다른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 질문은 응답자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셋째, 응답자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답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실제 속마음과 다른 답변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관의 의도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계된 여론조사는 애초부터 왜곡된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푸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나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오차 범위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차이에 열광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오차 범위 내의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무작정 불신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 출처와 기관을 확인하세요. 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조사했는지, 과거 예측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조사 방식을 공개하는 기관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둘째, 조사 방식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표본 수는 충분한지, 조사 기간은 특정 이슈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전화 면접인지, 온라인 조사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절대적인 수치보다 경향성에 집중하세요. 단 한 번의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여러 조사의 흐름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다양한 여론조사를 교차 검증하세요.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기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 당신의 가치관과 독립적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숫자의 마법에 현혹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론조사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함정과 우리가 현명하게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여론조사는 분명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며 때로는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론조사에 얽힌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